여러분은 지금 초특급 레알 실전 의류 패션 깨알 방송 펀한 옷공장을 듣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 시간에 이어서 저희가 이제 이 패션 의류 브랜드에서 일반적인 업무를 하는 각 부서들의 이제 강론이 되겠죠. 네, 그렇죠. 강론으로 들어와서 첫 번째 시간에 이제 기획 MD 파티에 대해서 짧게 어떻게 보면 좀 엑기스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기획 MD 파트는 어떻게 보면은 이 패션 의류 브랜드에서는 되게 심장과 같은 이제 역할을, 브레인과 같은 그런 역할을, 여러 업무를 좀 잘 여러 부서들의 업무들을 유기적으로 잘 관리하게 네. 하는. 원래 이제 비주얼은 심장과 같다고 하지만 하는 일은 시다와 같다고. 제가 적절한 시간이다. 표현입니다. 네. 디자인 팀도 야근을 굉장히 많이 네, 하지만 네, 이 네. MD는 진짜 맨날 노숙을 해요. 네. 집에를 안 의외로 시다 같다고. 네, 쟤는 음. 맨날 집에를 안 가고 그 슬리퍼 질질 끌고 막 머리 떡져가고 야 너 어디 잤냐고 그러면 사무실에서 잤는데 막 이런 거. 네. MD는 진짜 야근도 많이 하고 이 챙겨야 될 업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잡무들이. 의외로. 네. 많이 연결돼 있어서. 네. 그러니까 정말 연결돼 있어서. 저기를 잘하시면 심장이어서 곧 머리부터 심장이죠, 팔, 심장이죠. 다리, 맞아요. 폐 이렇게 다 넘어가게 하기 때문에 정말 이 부서가 살아 있어야 다른 부서 브랜드가 흘러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잠깐 해본 MD를 잠깐 해본 저로서는 가설이구나. 가설을 얼마나 잘 세우느냐에 따른 이 브랜드의 1년 계획이 있고 거기에 따른 수익이라든가 매출의 외형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서였구나. 예전에 나 왜 그렇게 싸웠지? 라고. 온갖 회의에 다 참석하고요. 그렇죠. 네. 자기 이 사람들은 밤에 늦게 혼자 해야 돼. 그러니까 맨날 맨날 회의하다가 네. 오밤중에 그때부터 자기 일을 하는 맞아요, 거죠. 맞아요. 애들 다 퇴근하면은 그때부터 자기 일을 하는 거죠. 이제. 본부장님 보고서까지 쓰잖아요. 이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네. 보통 이제 그 학생들한테 이 의류 패션 전공을 하는 학생들한테 네가 뭐 하고 싶니? 그러면은 거의 두 가지밖에 없어요. 디자이너거나 MD거나. 아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네. 그만큼 이 디자인하고 MD가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이 MD 파트가 하는 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MD 파트를 하시면 이 임원이 될 확률도 많이 높아집니다. 많죠. 본부장. 그 전에 건강을 해치지 않는다면 그렇죠. 잘리거나 문제되시지 않으면 임원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네. 디자이너가 되는 것보다는 MD가 되는 게 훨씬 많죠. 그쵸. 네네. 일단은 시야 자체가 넓을 수밖에 없는 게 디자인부터 생산, 물류, 매장, 그렇죠. 홍보 모든 부분에 다 걸려 있기 때문에 시야가 넓을 수밖에 없는 데라고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돈하고 관련된 돈을 직접적인 가지기 돈을 갖고 때문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 MD는 이 연간에 하는 1년에 하는 이 업무들을 대충 좀 말씀을 드리면은 보통 이 전년 10월, 11월쯤 되면은 이제 다음 해 이제 판매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세우게 돼요. 이제 디자인팀 또는 이제 영업팀 이런 유관 부서들이 모여서 이제 올해 판매가 어땠는지, 어떤 디자인들이 많이 나가는지, 또 이제 생산 투입 이제 금액, 생산 구매액 대비해서 매출이 얼마나 나왔는지, 정판율이 얼마가 나와서 다음에 2월 상품들이 얼마나 나올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기획 회의를 해서 그런 자료들을 토대로 내년 이제 매출 계획을 세우게 되는 거죠.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되게 이제 실전에 대해서 리얼한 거를 말씀드리면 제가 여태까지 본 브랜드 중에 이 내년에 판매 이 매출 계획을 맞추는 데는 거의 없어요. 그냥 야 내년에 상승률 물가 상승률이 몇 %더라 그럼 거기 맞춰야지 이런 것도 대부분이고 그냥 오너가 야 내년엔 한 10% 상향해야지 이런 걸 얘기하면 그냥 그게 그대로 반영이 돼요. 그래서 이 MD들이 해야 될 업무가 정확한 이 예측과 분석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그걸 맞추는 외국의 기업이 몇 군데 있기는 있어요. 제가 봤는데 거의 오차범위 한 5% 내외에서 맞추는 곳이 있기는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 전년도 데이터에 의해서 이제 내년도 데이터 이제 예측을 해서 매출 계획을 세우고 어느 정도 스타일 시즌별로 어떤 스타일의 이제 펀드를 나누고 그렇죠. 구매 이제 생산 투입 액을 나누고 그다음에 그게 나오게 되면 이제 디자인 팀에서 몇 스타일로 해서 어떤 디자인을 해서 이제 생산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그리고
이런 거를 잡으면 이제 영업팀에서 매장 몇 개를 해서 각 매장에 어느 정도 매출이 나와야 이 매출을 맞출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기획을 하게 되는데 요게 그 전에 이제 10월, 11월 요런데 요 매출 계획을 세우는 게 굉장히 좀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어렵죠. 네. 가설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도 있는데 영업이 오픈한다고 MD한테 하고. 이게 안 나오면 다른 부서들은 일이 없어요. 그렇죠. 왜냐 MD가 가설을 세우고 음. 그 이후에 이제 디자인실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이제 생산하고 디자인하고. 그죠 개발실 예. 갔다 생산했다가 뭐 이런 모든 스케줄이나 판매하는 데까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MD 기획실에서 나오는 그 MD 그 플랜은 굉장히 중요한 중요하죠. 부분이죠. 그렇죠. 이게 좀 이제 그 내년에 생산 구매 자금을 이제 어느 정도 그 확정을 해놓은 상태에서 생산을 해야 되는데 이게 원가율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맞아요. 이게 어느 정도 원가를 지켜야 이제 판매 락업이 나오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매출 이익률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굉장히 좀 잘 생각을 해야 돼서 이제 MD는 할 일이 많은 거죠. 근데 저 어느 브랜드에서 MD 할 때 모 브랜드에 있을 때 일단은 말씀하셨잖아요. 위에서 내려오는 그 숫자가 내가 해야 할 숫자가 되는 거예요. 그쵸. 네. 근데 나는 올해 100억 했는데 내년에 200억을 하라 그러면 까라면 까는 거거든요. 그쵸. 네, 해야 돼요. 근데 나는 그쵸. 자신이 없어요. 그러면 한 방에다가 쫙 모아놓고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계획표를 짜라. 그리고 역으로 이제 네, 바텀업이죠. 네, 그래서 그게 끝나지 않으면 문을 열어주지 않는 회사가 있었어요. 제가 같이 다녔던 네. 회사잖아요. 알- 아시죠? 네. 나 그 회사에서 그거 처음 이사하네 보고서 이사. 이모사라고요 네네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는구나. MD가 중요하니까. 자발적인 계획이라는 거는 없구나. 그쵸. 그래서 나는 문을 열어주지 않는 이게 공산당인가? 그런 생각도 살짝 했었어요. 사실 디자이너를 하다가 어느 공간에다 사람을 묶어놓고 그 금액을 맞추지 않으면 나가지 못하게 한다는 거를 처음으로 느꼈거든요. 그래서 살짝 공포심도 살짝 느끼고 이 직업을 내가 할 수 있나? 뭐 이런 생각도 했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만큼 이게 계획이 중요하고 그럼요. 예, 어차피 계획은 하면 다들 계획은 계획이니까 실행하는 과정이 많이 없어지거든요. 그렇죠. 아니 근데 그게 안 지켜졌을 때는 이게 역으로 그 다음 해에 나한테 와야 될 왜냐면 내가 목표를 성과급이 없어. 성과급이. 그쵸 그 중간에서 성과가 못하는 없기 거. 때문에 네.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매주 매월 회의를 할 때마다 내가 한 목표치만큼이 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매일 까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기획자들이 왜- 와가지고 저한테 와서 이제 하소연을 해요. 얼굴이 빨개져서 와서 이제 다른 부서를 징계해야 된다는 얘기를 해요. 왜 영업이 오픈을 10개를 하기로 했는데 5개밖에 못해서 매장을 5개의 물량이 남았다는 둥 생산이 이제 생산 물량이 있었는데 부러져가지고 그렇죠. 물량을 채우지 못했다는 둥 그렇죠. 디자인이 이게 A급 디자인이 나왔어야 되는데 못 나와가지고 현대율이 저조됐다는 둥 그러면서 이제 와가지고 울고불고 자기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예. 이 일이 유기적이라는 게 핑계거리가 많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내가 목표는 세웠지만 목표라는 건 숫자에 불과하고 외형을 그려놨는데 음. 그거에 도달하는 데까지 나 혼자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내 가게 한 가게면 그게 실현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만 그래서 이제 2인 삼각이라고 한꺼번에 협업을 해야 한다는 이유는 매장이 10개 열기로 했는데 5개 열었으면 타임을 열어주던지 아니면 다른 이벤트를 열어주던지 아니면은 어디라도 기획전을 들어가든지 이걸 물리해서 열어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각각의 그런 영업하고도 이게 안 맞으면 그거를 내가 내 물건을 오픈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서 결국에 디자이너의 디자인 실장을 할 때는 처박혀서 내 혼자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를 마음대로라는 말은 좀 못하지만 어쨌건 나 나름대로 세계를 펼칠 수 있지만 MD가 돼서는 그거를 못하게 되더라고요. 각각의 각 사람들하고의 그런 그 발을 맞춰서 그 사람 마음에 들어야 뭐 타임을 열어주던지 아니면 뭐 기획상품전을 열어주던지 아니면 인터넷에 어디 들어 입점을 해주던지 왜냐면 오프라인에 못하면 요새는 온라인에도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오픈마켓에 3개 들어간 거를 대신에 뭐 10개를 들어가 주던지 이런 방법을 찾아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또 다른 부분인 것 같아서 MD가 해줄 수 있는 역할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MD는 1년 내내 시즌 내 거의 쉴 틈이 거의 없어요. 근데 없죠. 솔직히 그 이제
다른 부서들은 생산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뭐 디자인도 마찬가지고 이 시즌 기획이 끝나거나 이렇게 해서 자기 맡은 업무를 끝내면 쉴 수 있는 타이밍이 조금은 그렇죠. 있어요. 조금은 근데 있죠. 이게 기획은 생산 그 처음에 심장이 안 기획부터 쉬는 거랑 시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기획부터 무슨 시작을 끝장을 해서 잘 때도 쉬지 않아요. 그렇죠, 아시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 MD가 실장이란 말 잘했네. 하드코어야, 하드코어. 하드코어. 이게 네. 정말 그 좀 체력이 버티는 네, 나 한 이사가 될 수 있다. 그렇죠. 나 어디 가서 저기 MD야. 그래서 오막 이런 얘기 하는데 MD가 실제로 보면 정말 이 시다예요. 시다. 많은 그 다크서클 100호까지 떨어지면서도 네. 해야 되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 이제 그 도전해 볼 만한 그런 이제 가치도 있긴 하지만 이게 웬만한 각오 없이는 이 MD 한다는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장점도 있잖아요. 이래서 많이 해보고 제일 여러 좋지. 가지를 많이 해보고 짧은 맞습니다. 시간에 굉장히 많이 하드코어지만 많이 배울 수 있다는 게 단점. 그래서 MD들이 퇴사하고 나서 자기 브랜드나 어디 가서 이 잘할 수 있어요. 창업을 많이 해요. 네, 네. 네네네. 그래서 두려움도 별로 없기 때문에 뭐 이것저것 다 원가도 알고 디자인도 뭐 어느 정도 알고 생산도 좀 알고 네. 판매도 좀 이제 그 대충 아니까 보통 창업을 많이 하는 이제 MD들이 사장님이 되기에 가장 빠른 코스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임원도 되고 사장도 되고 그러면 많이 굴렀으니까 훨씬 더 많이 하는 거 좋은 점 좋네요. 네네 좋은 점도 있긴 하지만 하여튼 하지만 이제 네, 체력이 체력이 고갈된다는 거. 많이 이제 어. 영향을 미치긴 하죠. 맞아요. 그리고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성격이 진짜 좋아야 돼. 지나친 흡연은 뭐 그거 어. 같은데. 이 워낙 업무를 많이 보다 여러 보니까 사람을 너무 많이 만나고. 맞아요. 예. 그리고 MD들이 뭐 굉장히 많은 그 케이스가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 브랜드에서 MD를 하면 술을 많이 먹어요. 숫자를 많이 내. 담배도 많이 예. 피고 예. 업체도 만나지 각 음. 팀별로 미팅도 많지 음. 하루 종일 스트레스 받고 하니까 술 담배가 거의 예. 필수더라고요 MD들이. 맨날 생산부 찾아와서 델리 늘려달라 그렇죠. 그러지. 결제 빨리 해달라 그러지.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또 이제 방송 하나 했던 내용이 있는데 그 음. 작업지서에 최종으로 MD가 이제 사인을 사인을 하고 하고, 이제 확정을 하고 음. 각 부서에 이제 통보를 해야 그게 이제 진행이 돌아가죠. 되는 네네. 예.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음. MD 자리라면 항상 작지가 이만큼씩 쌓이는 경우가 많아요. 의외로 지저분해 네. 그 자리가. 그래서 네. MD가 작지를 안 돌려서 진행이 안 된 케이스도 굉장히 많이 많아요. 있습니다. 예. 부러진 케이스도 있고 어. 투입이 안 된 케이스도 음. 있고. 찾아보니 MD 밑에 있더라. 네, 그 밑에 MD가 깔고 앉았더라. 어. 그래서 그 의이 깔고 앉았어. 그래서 네네네. 없어졌어. 이런 네네네. 짝지 분실 케이스도 있고 맞아요. 많이 있어. 여기 있었네. 막 네. 이러면서. 야, 네 엉덩이 밑에 찾아봐. 이거잖아. 음. 이 MD가 근데 이런 일들뿐만 아니라 음. 좀 다른 회사들에서는 MD한테 시장 조사를 시키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MD도 시장조사 많이 네, 나가요. 네. 네. 근데 MD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음. 이런 업무들을 하느라고 나갈 시간이 거의 없긴 하거든요. 항상 이 페이퍼 업무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근데 MD는 사실 시장조사 물론 나가면 좋지만 시장조사 나간다는 미래를 바라보려고 나가는 건데 MD는 백데이터를 이렇게 분석하는 MD 는 팀이라서 현실. 예. 그래서 사실은 그것까지 시키는 건 조금 무리한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그쵸. 대신에 흐름은 뭐 신문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흐름은 놓치지 않아야겠지만 그렇죠. 백데이터를 정말 되게 디테일하게 얼마나 잘해서 그걸 디자인실에 잘 토스해주느냐에 따라서 정말 팔 수 있는 상품이 훨씬 더 많이 나오거나 그렇지 않거나 그렇게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배터리가 없대는데요. 네, 자, 출발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런 이 MD 업무가 지금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상품 기획을 하고 그 전에 이제 물론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상품 기획을 하고 시즌 러닝을 하고 이제 시즌이 끝나면 또 반성회도 하고 또 욕도 한 번씩 먹어주고 네네 뭐 그렇게 해서 내년 시즌에 또 준비할 시간이 오고 이게 계속 이제 돌아가는 그런 서클이 오는 거죠. 시간 가는 줄 몰라서 늙지 않겠네요. 뭐가요? 늙지 않겠다고. 드라큘라 같이. 이미 해도 안 봐서. 다크서클이 그거까지 내려와서. MD가 고생이 많다, MD가. 오래 버티는 MD들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맞아요. 어. 다음에는 그거 할까요? 각 부서별로 생명이 얼마가 가요? 회사 내에서 평균 수명을 이제 살아남는 평균 수명이 있잖아요. 다음에 지금. 근데 나는 그게 평균 수명? 궁금했어요. 제가 이 30대 초반 때 네.
디자이너는 몇 살까지 할 수 있어? 라고 동료한테 물어봤더니 우리 때는 복잡하게 34살 다르잖아요. 34살이라고 네.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34살이면 내가 끝나면 그 이후로 디자인을 하고 싶으면 뭐 해야 돼? 라고 했을 때 차라리 유학을 가지. 미국에 가면 70대 할머니도 움직일 수만 있으면 파타임 잡도 할 수 있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업무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나이에 따라서 이게 일이 정해지니까 네, 좀 합리적인 우리나라는 젊으면 디자인을 잘하고 나이 들면 못한다고 못한다고 생각하죠. 생각하는 거죠. 예, 그게 네, 거기가 그래서 좀 안타까워요. 외국에 전 많이 갔다 왔는데 네. 외국은 다 자기 역할이 있어요. 나이가 들어도 그냥 스타일 매칭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도 있고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 있고 나는 좀 그런 다른 분위기에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어렸을 때 유학을 꿈꿨었었죠. 자, 지금까지는 저기 이상적인 것들을 말씀드렸고요. 실제에서 보면은 지금 이제 말씀드린 디자인 편에서 MD, 리얼한 디자이너, 얘기 좀 하죠. 이런 분들은 정말 심한 데는 시즌 끝나기 전에 잘리는 경우도 있고 시즌이 지나면 바로바로 한 번씩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보통 이제 의류 패션 쪽에서는 뭐 지금은 이 경계들이 굉장히 많이 무너졌지만 예전에는 보통 이제 1년에 4시즌 돌아가서 많이 이제 스프링부터 시작해서 이제 서머, 이제 폴, 이제 그 윈터까지 해서 보통 4개 시즌으로 이제 돌리는데 정말 짧은 수명들은 이 한 시즌 끝났는데 잘리는 경우가 있어요. 야, MD가 잘 못하는데 이거부터 시작해서 야, 디자인 실장이 컨셉이 안 좋아. 디자인 못하는 것 같아. 예. 서로 싸울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쵸. 또 서로 잘 만나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럼요. 구조거든요. 이거는 그 회사의 그거 성향이 되게 많이 차지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했던 이모사 같은 경우 오랫동안 다닌 사람들이 많고요. 근데 회사의 오너의 그런 능력, 오너의 그런 마인드에 따라서 그렇죠. 가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이제 오너가 중심을 잘 못 잡고 컨셉이 없는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 밥 먹다가도 야, 제가 못하는 것 같아. 그럼 바로 자르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밥 먹다가 진짜요. 아니 보통 대부분 작은 회사는 네. 많이 밥 먹다 잘리죠. 네. 그래, 지 어때? 밥 숟가락 놓기 전에 네. 집에 갈 가방살 준비하는 거야? 네. 누가 자기 아는 지인이 야, 걔가 옛날에 뭐 어디 있었는데 잘 못해갖고 망했대 막 이런 얘기 그래? 그러면은 그냥 나 바로 영향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있어요. 네. 그런 경우 패션회사 작다 보니까 그런 경우 많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 이제 그 수명을 따지는 거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런 이상적인 내용도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런 케이스도 있으니 감안하셔서 근데 뭐 어디 가나 이런 일이 비일비재한 거니까 그런 거에는 전혀 영향을 이제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본인이 열정과 실력과 그런 비전이 있다면 어디에 가서도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우리가 기획하고 MD 파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저는 이제 MD들이 하는 일이 이제 뭐 이런 일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너무 많지만 저희가 이제 요약적으로 함축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그런 내용인 거고요. 이 MD의 그 가장 큰 역할은 각 부서들, 각 업무 부서들의 조율과 적절한 시기에 이 적절한 상품을 기획해서 판매할 수 있게 투입시키는 게 가장 큰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 MD가 적품, 적기, 저가. 그쵸? 그렇죠. 근데 밸런싱이죠. 밸런싱. 네네. 맞아요. 예. 그래서 이게 선기획을 지금은 선기획을 많이 안 하지만 예전에는 거의 대부분 다 선기획했어요. 네. 선기획을 하는 입장에서는 디자이너도 모르고 오너도 모르고 MD도 어떤 제품이 팔릴지 다 모르는 거예요. 네. 근데 기획을 해야 되니까 가설이죠. 네, 올해 판매 데이터를 근거로 하여 뭐 전년도 뭐 3년, 5년 이런 판매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내년 계획을 세워요. 근데 이게 그 전에는 기획이 잘 맞았던 때도 있는데 안 맞는 시기가 오면서부터 이 기획 물량이 예를 들어서 한 이제 선기획 물량이 70%뭘 차지했다면 보통 이제 30%뭐 20%룸 정도로 두고 스파 물량 기획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스파 물량은 뭐냐면 전년도에 이제 그 선기획으로 해서 내년에 이제 우리가 어떤 시즌에 한 70%에서 뭐 몇 복종에 몇 스타일을 해서 이제 그 생산 기획을 해서 생산이 미리 투입이 됐다면 이 20, 30%이 스파 물량은 그 구매 금액을 가지고 있다가 그 시기에 정말 짧은 리드 타임을 가지고 이제 맞아요. 생산을 해서 정말 잘 팔리는 거. 이제 네. 새로운 거를 생성하던 그렇죠. 이제 상품 생성을 하는 거를 그렇죠. 얘기하는 거죠. 네네. 그런 이제 이 스판 물량이 이제 그 적절하게 룸을 가져와야 되는 거고, 요게 적절하게 잘 타이밍을 맞춰서 들어갔을 때 좀 더 시너지가 아름답죠. 되고 이제 아름다운 결과를
성과급과 함께 받을 수 있는 받을 수 거죠. 있는 근데 요새는 그 스팟을 사입을 많이 해요. 그렇죠. 네네. 사입하는 게 가장 짧은 리드 타임을 가져올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회사들에서는 뭐 그리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소재 얹히고 뭐 그다음에 피팅은 어차피 안 해볼 수는 없잖아요. 피팅하고 그다음에 QC 보고 아무리 짧아도 그게 사입하는 것만큼 빠르지 그렇죠.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지금 현재로 따지자면 스팟이라는 게 요새들은 그 사입이 얼마나 빨리 잘 할 수 있느냐,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느냐 그것인 것 같고 대신에 이거에 대해서는 리스크가 안 팔리는 옷을 사입해오는 게 가장 나쁘죠. 왜냐하면 수익률이 정말 안 좋잖아요. 그런 네. 케이스가 있어요. 이게 원래 디자인 팀 의지와는 상관없이 보통 스파 물량들은 대부분 다 이제 디자인 팀에 의뢰를 하긴 하지만 거의 MD가 주도적으로 네, 스스로 결정을 치는 하거든요. 경우도 네. 있어요. MD가 스스로 결정을 하다 보니까 이 MD 입장에서 보는 시각의 제품들만 스팟으로 이제 결정하는 맞아. 경우가 많아요. 이제 이런 경우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매장에 이제 들어가면 이제 동떨어지는 다를 수 옷들이 있죠. 많이 그렇죠. 들어오거나 정확하게 포커싱이 안 되니까. 남의 집 옷과 같아서 더 그죠. 차별화가 안 된다. 그리고 사이즈 기준이 달라져 음. 버리기 때문에 비슷한 사이즈에다가 호칭을 주긴 하지만 그게 같지 않기 때문에 이제 부연 설명이 많이 필요하죠. 피팅이 많이 틀려서. 네, 이건 좀 작게 네. 나와요. 아니면 이거 좀 크게 나와요라고 이제 부연 네. 설명을 해야 돼요. 판매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피곤한 거죠. 이거는 네. 이 사이즈고 이건 이 사이즈인데 이건 작게 입으셔야 돼요. 뭐 음.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피곤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이런 MD가 결정을 하다 보니까 그런 패단도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디자인 처부터 디자인이 고려된 게 아니기 때문에 나와 있는 제품에 라벨 가리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있죠. 피치 못하게. 음. 근데 많죠. 네. 요새들은 많아요. 네. 음. 그래서 안에 케어 라벨이나 이제 메인 라벨 뭐 이런 것만 좀 바꿔서 자기 브랜드인 것처럼. 그래서 예전에는 이게 그 뉴스 한번 뉴스에 났어요. 크게. 이슈화가 돼서 누구의 디자인인가 이래가지고. 그렇죠. 예. 그때 이사도 있고 음. 뭐 엘사도 있고 뭐 많이 있었어요. 어. 여성복 브랜드에서 지금 백화점 브랜드들도 많이 그러고 그럼요, 있어요. 예. 여성복 브랜드에서 이게 시즌이 원피스가 잘 나가는 시즌이 있거든요. 보통 이제 뭐 이렇게 원피스 잘 나가는 시즌엔 그냥 시장에 가서 갖고 오면 다 자기 원피스 거예요. 이런 케이스도 많이 이제 있으니 이런 것도 좀 이제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요새 시장들도 퀄리티가 워낙 높은 집들이 많아가지고요. 네네. 그 꼭 브랜드 것만 아니라 그래도 시장 것도 그런 것들은 물론 이제 단가가 싸지 않기 때문에 뭐 이제 선택해야 되는 이제 라인이긴 한데 워낙 잘 나오는 애들도 많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제 이 좀 짧게나마 이 기획 MD 파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하고 싶은 말은 너무 많아요. 뭐 실제로 와서 물어보면 네. 저희가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해드리고 뭐 이럴 수 있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저희가 이제 시간 관계상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좀 슬쩍 끌고 간 그런 느낌도 있지만 이런 업무들이 있으니 좀 참고를 하셔서 좀 업무를 진행하시면 되고 또 말씀드리지만 궁금하면 연락을 하세요. 디테일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다 예, 알고 있으니까. 네네네. 네. 자, 일단 MD 파트는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고 다음 파트에는 이제 디자인하고 또 이제 영어 파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지금까지 생 리얼 의류 패션 숨겨진 비화 펀한 옷공장이었습니다.